교수님, 부동산 PF 문제 발생 원인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외국에는 대통령 하려고 하는 트럼프도 계시고, 일본은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들이 대기업이 많습니다. 이제 모니 부동산 이런 데들이 매출이 몇십 조씩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하는 시행사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시행을 하는데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만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커요. 대부분 이제 재벌들 계열사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의 뒷다리를 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공 보증이에요. 그래서 책임 준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짓다가 이제 시행사가 자빠지면 그걸 다 지어줘야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PF 사업의 구조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PF 대책 발표하시면서 200조, 300조 정도가 최대한 걸려 있다. 근데 이 중에 우량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최대 잡으면 한 10% 정도, 그래서 한 30조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5에서 10% 정도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이제 지방의 미분양인데요. 지방의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돼요. 적절하게 이제 잡은 거예요. 지방 미분양도 다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10%가 한 30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1년 늦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소비자들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이제 생산자 사이드인데요. 자, 30조 원의 뭔가 부실이 생겼을 때 이게 금융 사이드로 전이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1년에 순이익이 얼마 될까요? 영업이익이 얼마 될까요? 30조 정도 돼요.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 정도 수준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이 휘청거리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조그만 브릿지론을 하는 데들이 위험한데요. 저축은행 같은 데들이 한두 개 위험할 수는 있겠죠. 자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 사이드로 전체로 전이된다. 이거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걱정하는 건 지방의 미분양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지방의 미분양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전과 같으면 정부에서 5년 이제 양도세 면제 같은 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뭔가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시행사나 시공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1000세대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외국과 다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꼭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뭐 경기가 갑자기 금리가 7배가 오를 거라고 시공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